여러분은 꿈을 꾸고 나서 검색창에 꿈 해몽 이렇게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꿈이 선명하거나 찝찝하면 괜히 검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강아지가 나왔으면 꿈 해몽, 할머니가 나왔으면 할머니 꿈 해몽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검색창에 찾아낸 그 답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던가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꿈 분석이랑 꿈 해몽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주, 신점, 무속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길몽과 흉몽, 이런 조상 꿈을 다룬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봤었는데요.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단순한 잠꼬대처럼 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이 꿈은 어떤 경고는 아닐까? 좋은 일이 생기려는 신호는 아닐까? 라고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대생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아주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 마음이 이상해서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무속인마다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속인은 아들의 하얀 옷을 의사 가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니까 좋은 꿈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무속인의 안색은 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그 하얀 옷을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로 봤기 때문이죠. 같은 하얀 옷인데 한쪽에서는 성공의 상징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실의 상징이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무속의 해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같은 하얀 옷이라고 해도 또 하나의 상징도 단편적인 단어, 이런 사전식 처방으로는 결코 온전히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무속에서 꿈 해몽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체계를 쌓아온 하나의 영역입니다. 꿈을 신령이나 조상 혹은 앞으로 다가올 길흉화복 이런 운의 흐름과 같은 외부의 징조와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같은 상징이라도 해몽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꿈을 꾼 사람의 처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죠. 사실 저도 심리상담사 수련 과정 가운데 꿈 분석으로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꿈 분석은 이 상징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꿈 분석에서는 상징을 정답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꿈을 꿨던 시기에 삶을 함께 봤었던 거죠. 그때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또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감정이 남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칼 융에 의하면 꿈이 현실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다른 방향에서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MBTI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MBTI가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에 적응해온 방식, 또 익숙하게 쓰는 성격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ENFP다, 나는 INTJ야 한다고 해도 꿈에서는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에너지 혹은 마음의 반대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I의 성향을 주로 쓰는 사람에게는 꿈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활발한 그런 E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또 평소 이성적인 T 성향의 사람에게는 F의 감정 성향이 그런 꿈에 뭔가 상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꿈 해몽과 꿈 분석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꿈 해몽과 분석 모두 꿈을 아무 의미 없는 장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속에 나오는 사람, 동물, 그 다음에 색깔, 장소, 사건이 이런 현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둘 다 꿈을 무언가 알려주는 신호로 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꿈 해몽은 꿈속 상징을 통해서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반면 꿈 분석은 장소, 시간, 분위기, 등장인물들의 표정, 그리고 꿈을 꾼 사람이 느낀 감정을 함께 보면서 그 상징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꿈 해몽은 상징을 통해서 미래의 흐름을 해석하고 꿈 분석은 상징과 감정을 통해 현재의 나를 분석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꿈을 분석하는 것처럼 내 무의식의 신호를 분석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꿈을 꾸는 사람, 또는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감정이 남는 사람, 아니면 특정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이러한 것들을 자주 느끼는 사람, 또 머리로는 아닌 걸 알면서 비슷한 사람이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넘기기보다 그 반응이 내 마음에 어떤 신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널 말이죠. 그렇다면 무의식의 신호를 분석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다고만 느꼈던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이 또 불안해서 그런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관계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위축이 되는지, 왜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도망가고 싶어지는지는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꿈과 몸의 반응은 때때로 내가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던 욕구를 보여줍니다. 인정받고 싶거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혹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처럼요. 그래서 무의식의 신호를 분석한다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오늘은 꿈 해몽과 꿈 분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상징 심리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꿈 혹은 반복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사람 앞에서 몸이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굳어지는 경험이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